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미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양지수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변동성 보이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3%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는데요. 주도주 안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엇갈린 흐름 보여줬습니다. AI 모멘텀 받아가는 반도체는 강세 보였고요. 또 2차 전지주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테마주 안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 급등하면서 파워로직스와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참 대응하기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부터 4시 50분에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엑스페릭스입니다. 최고가 기준 22% 넘게 강세 보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에코바이오인데요. 매수가 6,190원 기준 28% 가까이 오르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11월 7일에 언급해 주신 솔트룩스입니다. 28.67%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어서는 BCNC 매수가 29,900원 기준 29%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는 OLED 관련주인 광전자인데요. 52% 넘게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주 계속해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포드는 전기 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차트를 보고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에코프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고점까지 올라가는 수급은 괜찮았으나 올라간 이후에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내려왔을 때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추석이라는 악재가 끝나면서부터 이제는 바닥이 잡히는 것 아닌가라는 상황.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한번 올라왔었던 이 가격 구간이 있는데 에코프로 관련주들 중에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주가는 더 내려가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적정 주가는 30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2차 전지 시장으로 바라봤을 땐 베타 테스터죠. 베타 테스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온도가 어떻습니까? 그나마
많이 내려가진 않죠. 하지만 영하권에서 유지가 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사용하기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는 거 보고 있으시겠지만 온도가 너무 낮으면 충전기조차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배터리 농도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최대한의 출력을 낼 수가 없어요. LFP가 또 도입이 되고 있죠. 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그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인가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죠. 그 실적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더 한번 주춤할 수 있겠지만 그 실적은 이미 2023년부터 예견되어 있던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실적으로 큰 폭의 낙폭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왜? 자, 1분기 실적이 아닙니다. 작년 실적이 나오는 건데 올해 2024년 1분기와 2분기의 실적으로 봤을 때 두 기업을 보면 되겠죠. 테슬라와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BYD의 실적을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속적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베타 테스터들만 전기차를 구매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기술력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암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024년에는 전기차 쪽으로 치중하기보다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또 뭘 같이 봐야 되겠습니까? 로봇까지.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의료. 그죠? 의료가 가장 많은 파생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수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지만 어느 자리에서 멈췄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지수의 가격이 방어가 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와 AI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들로 인해서 지금 자리가 지켜지고 있다면 자, 코스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기는 하나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 847.37포인트 언제 나왔던 자리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나왔던 고점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갭을 띄워서라도 시초가는 넘겨놓습니다. 하지만 시초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종가가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야 양대지수가 모두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데 나스닥의 지수가 올라가도 우리나라 시장은 암울한 현상을 맞닥뜨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내려가는 움직임이 누구에게 좋다?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12월 달까지 매도했었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수가 내려간다? 주가가 빠진다? 오히려 좋아. 왜? 작년에 내가 매도했을 때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야금야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많이 내려왔다면 지금부터는 뉴스가 나오니 반도체와 AI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오니 그렇다면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을 매도했었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반도체와 AI의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건 지수도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얼마 없는 그 종목들에서 얼마나 야금야금 잘 종목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로 지수가 빠져도 손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내용은 금방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내려가는 거 산타랠리가 오지도 못했는데 연초에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고 올라가야죠. 그런데 올라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그래
이 종목은 조금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코스피가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많이 내려와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설명드렸던 자리는 2502.37포인트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탈하는 순간 다시 수정해서 설명드렸던 가격은 2402.44포인트까지도 열려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주면서 방어가 됐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를 따라서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된다면 개별 종목들 중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본전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절대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지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매매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전화로 상담 주시면 그 종목들 제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시장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5421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제가 친절하게 상담 이어드립니다.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네,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매수가는 18,800원,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근 하락세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2% 넘게 올랐습니다. 18,43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약간 손실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로 봤을 때 1,200거래일까지 열어놨을 때 보시면 주가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박스권처럼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그 박스권에서 지금 해당 가격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한국전력은 지속적으로 전기세에 대한 부담과 기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채권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해소가 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은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수가 상승한다면 한국전력 또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가를 올릴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보는 게 맞겠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드시겠죠? 제가 보고 있는 건 많이 봐야 25,500원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자, 가격적으로 찍어 볼게요. 이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2850원. 이때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7월 달이 문제가 아니죠. 2023년 7월 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전력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전기세가 인상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었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850원이 아니라 왜 25,500원을 잡아놓느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눌렸으니 단기적인 저점을 이탈했으니 여기를 못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중 20%이시죠? 25,500원에서 비중의 절반을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지켜보시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못 올라간다면 어디가 마지막 익절 자리가 되겠습니까? 매수했던 가격이 18,800원이면 저라면 19,500원을 이탈할 때면 모든 물량을 다 익절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수가 상승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저항선인 28,850원 되기 직전에 매도하셔서 수익금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더 큰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줄 때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남은 물량으로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한 투자가 되실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자, 전력 관련주들은 혹시나 모르는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실 건데 아직까지는 민영화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외시키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 살펴봤습니다. 2850원 되기 직전에 익절하시고요. 남은 물량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보여준 차트, 그 위에 오색선이 그려져 있었죠. 나도 내 HTS에 오색선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수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식이 있으면요, 누구나 HTS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 오색선 입력해 보시고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식 받으시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명은 VT입니다. 매수가는 16,53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리들샷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VT. 오늘은 2% 가까이 내리면서 15,4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VT 어떻게 보실까요? VT는 조금 애매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는 게 맞겠죠. 자, 첫 번째.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매우 높은 위치에 있죠.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라갔었을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누가 늘어난다? 보따리상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보따리상의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보통 하루에 300명 이상이 한국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아야 2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중국으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규제가 너무 강화가 됐습니다. 화장품을 가지고 들어갈 때 반입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 중국에서 OEM 사업을 통해서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좋기는 좋으나 그 제품들을 중국으로 날라서 판매를 해야 되는 보따리상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화장품 업계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면세로 바라봤을 때 중국인들로 인한 판매 매출이 더 이상 증가되진 않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530원이시면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을 때 가슴이 철렁하셨을 텐데 이 종목은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지수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약손절을 하셔서라도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이 종목은 10,000원 초반대까지 충분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는 10,000원 아래입니다. 7,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800 거래일까지 열어놓고 제가 차트에서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점을 높여놨으니 주가가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10,000원대에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면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매수 관점.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가가 박스권에 있는 종목이라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 어디에서? 7,00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다면 이 종목 중국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평균 단가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 구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16,530원에서 비중 15%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종목 10,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추가 매수
똑같이 해봤자 평균 단가 어디입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내평균 단가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손실 구간에서 차라리 5% 손절을 하고 내가 10,000원에서 진입해서 얼마에 팔면 되겠습니까? 10,000원에 진입해서 5%만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실패한다면 어떻게? 7,000원에서 다시 한번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라고 했을 때 내 평균 단가는 얼마입니까? 8,000원대겠죠? 그러면 그렇게 비중을 높이고 평균 단가를 8,500원까지 낮출 수만 있다면 10,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하면 이미 VT로 난 손실을 모두 다 만회할 수 있을 텐데 이 자리에서 주가가 내려가면 안 되는 위치 딱 하나만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가격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4,000원 정도인데 자, 여기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 14,500원 정도, 14,500원 정도를 잡아보면 14,500원.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지수가 바닥을 딛고 상승하려 하는데 14,500원 너무 짧나요? 그러면 14,000원까지. 14,000원까지만 열어놓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다시 VT라는 종목을 봤을 때 16,530원까지 단기간에 상승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니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과거 시점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21,850원까지 올라갔었던 건 최근이죠. 그렇다면 과거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16,530원까지 올라갔었던 시점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서 닿을 때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바닥에서 보유해서 주가 올라갈 때 맘 편하게 익절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매출액이 증가됐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왜? 매출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의 보따리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서 인천 여객터미널의 운항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심지어 발길이 뚝 끊겼다. 심지어 지금은 너무 추운 계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까지 올라가는 게 언제 올라갈지 또 모르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10년 전이에요. 15년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는데 이 종목 여기에서 16,530원에서 물려가지고 5년, 10년 버티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차라리 7,000원대에서 매수해서 5년 기다려가지고 수익 크게 만들어내는 건 괜찮아요. 왜? 은행 이자 연이율 4%씩 5년 동안 20% 수익 이 종목으로 만들면 되죠. 20%가 넘지 않습니까? 20%가 뭐예요? 100%가 넘죠? 이렇게 수익을 만드는 게 맞을 텐데 이 자리에서 물려 있으면 너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 말씀드리면서 꼭 절대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는 14,000원을 이탈할 때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보수적인 관점으로는 14,500원 이탈한다면 지수가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업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VT까지 살펴봤습니다. 14,000원을 이탈할 때 약 손절하는 전략 잡아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제가 찬찬히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바라보다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힘이 있는 종목만 엄선해서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과 대응 방법,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 네. KTCS. 네, KTCS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4,000원에 30%입니다. 네, 4,000원에 30%. 아, 네. 오늘 4,04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 가져오면서 약간의 수익권이신데, 네,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KTCS입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했습니다. 오늘요? 예. 혹시 노란톡방에서 종목 나갈 때 진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노란톡방에 안 들어와 계신가요? 아, 노란 떡방향은 못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이 종목 저희 오늘 나간 종목인데 자, 네. 보시면 황금색 빗기둥 보이시나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AI 관련주죠. 네. 이번 주에 샘 알트만이 방한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방한을 했을 경우에 AI 관련주들이 그날로 인해서 재료가 소멸되겠지만 재료 소멸이 다시 재료에 부응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잘 보시면서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맞는데 종목의 주가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벽을 5,000원까지 열어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과욕이 될 수 있고요. 해당 종목은 10% 정도에서 우선적으로 비중을 한번 낮춰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5,000원까지도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라고 하긴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아직까지는 불안정합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저점에서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닥을 딛고 주가를 반등을 시키고는 있으나 전고점까지 바라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AI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아직까지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의 영향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오늘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KTCS가 이렇게 심각하게 눌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아예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안 붙은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AI 관련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자, 그렇다면 투자 기간을 얼마나 보유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뭐 시간은 상관없는데요. 시간은 상관없으세요? 네네. 자,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익절 자리는 여기입니다. 5,000원.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판단을 하실 때 5,000원은 넘어가겠지가 첫 번째 제 목표인데 못 올라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4,5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5,000원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4,500원을 이탈할 때는 10%의 수익만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KTCS를 만약에 다시 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 종목은 3,000원대에서 잡으셔야 돼요. 3,500원 아래에서.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야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올해가 아니더라도 AI 관련주들은 2025년과 2026년에 더 부응할 수 있는 테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익을 크게 못 낸다 하더라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자리가 다시 잡힌다면 그때 진입해 볼 수 있는 관점이 되기도 하고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왜 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냐면 첫 번째,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5,000원에 도달한다면 물량의 절반만 익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익절한 가격에서 전부 다 팔아버리면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험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만약에 5,000원을 뚫었을 때 절반 매도를 했는데 4,500원까지 눌리면 4,500원에서 남은 물량 다 파시는 거고요. 안 눌리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전고점 넘어갈 거라는 희망을 갖고 더 보유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네네. 하락할 가능성은 큰 종목 아닙니다. 오늘 진입하셨으면 진입 시점으로 봤을 때도 너무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장기적으로는 안 보셔도 한 달 이내에는 사고 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신다면 4,500원과 5,000원 이 두 가격만 기억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4,500원과 5,000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3,500원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다시 잡아보는 전략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5421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연초 들어서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양지수는 등락을 보이며 변동성이 컸습니다. 대응하기 참 힘드셨죠?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든든한 인성 전문가님 믿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좀 행복한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 SDI요. 네, 삼성 SDI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1만 원에 30%요. 네, 61만 원에 30%. 네,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가 35만 8천 원이었거든요. 예. 네, 고민이 많으시죠? 네, 그렇다면 얼른 전문가님께 연결해서 대응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 SDI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수하셨었던 시기가 언제쯤이세요? 한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3개월 정도면 하락하고 있을 때 이 정도면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신 거 맞으시죠? 예. 네네. 진입하실 때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그 80만 원 넘게 가서 네. 한 20만 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조금 진입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그게 네. 좀 어떻게 보면 고점에 있는 종목이라 페인이 되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예.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은 있는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예. 이 종목을 좀 더 늘려서 볼게요.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어느 가격 구간이 적정 주가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아무리 뒤로 늘려봐도 역사적 신고점이죠. 예. 그죠? 그리고 삼성 네. SDI가 올라갈 때 뭘로 엮여서 올라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한참 이제 네. 뜰 때 작년 한 7, 8월에 많이 떴잖아요. 네. 그 후에 이제 조금 이제 내려가길래 그래도 한 70만 원 정도는 가겠다 싶어서 이제 진입을 했죠. 네. 첫 번째가 코로나 때였고 두 번째가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 때 올라갈 거였다면 2차 전지 관련주로 올라갈 거였다면 전고점을 넘어갔겠죠. 근데 못 넘어갔잖아요. 82만 네. 8천 원이라는 가격을. 예.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서는 지지가 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 종목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점점 더 매출액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더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들었던 건 맞아요. 다만 걱정되는 건 여기에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 자체가 너무나 높으셨기 때문에 80만 원까지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미 손실폭이 너무 크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해당 종목은 61만 원 넘어갈 때 상승 추세가 한 번이라도 꺾이면 그때 입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가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61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빠르게 V자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LED, LCD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반도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빠르게는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61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왜? 이 자리를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살짝 올라가긴 해도 61만 원은 넘어가겠구나. 왜? 여기도 보고 있는 겁니다. 지지가 되고 있는 자리. 이 가격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면, 버텨지고 있다면 지수가 빠지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잖아요. 예. 그래서 올라간다 했을 때 기간을 저는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은 잡아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주가가 더 내려가면 그때는 제가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 30%시죠? 예. 60%를 사서라도 이 종목의 저점까지 혹은 내 평균 단가를 탈출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내릴 수 있다면 그 자리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 상담하셨었다라고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가격 한번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절대 근데 손절하지 지금- 마세요. 네. 지금에서 비중을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지금 비중 줄이시는 건 안 되죠. 자, 비중을 줄인다. 그 말은 주가가 내려갈 때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려갈 때는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그 자리들이에요. 약간 올라가네. 내가 한번 줄여볼까? 왜? 양봉이 나올 때. 근데 음봉이 나오면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양봉이 나올 때 어디까지 양봉 나오는지 보고 줄이셔야죠. 음봉이 나올 때 줄이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손절하자마자 내가 비중 줄이자마자 주가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삼성 SDI는 30만 원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바닥이 잡힐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지는 마세요. 비중을 줄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까지 살펴봤습니다.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요. 61만 원 넘어갈 때 입절해 보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나도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놓쳤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궁금증과 고민들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중에서 반드시 잡아봐야 하는 종목,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웹소설, 웹툰 콘텐츠 관련주로 정부가 K 콘텐츠 산업 육성에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알려지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문가님,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종목은 바로 제우스, 반도체 관련주, 한 가지 더 로봇 관련주 두 가지로 엮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10월달에 포착했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매엽식 웨이퍼 세정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열 장비, 검사 장비, 공정 장비 등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권리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주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얼마까지 갔습니까?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었던 종목이지만 꽤나 많이 내려왔고 거래 대금도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우스 우리가 놓아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QRT 같은 경우에는 왜 설명을 드리냐? 첫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관련주이죠. 관련주인데 QRT도 주가가 올라갔다면 마찬가지로
누굴? 이오테크닉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지금 설명드리는 종목은 제우스 같은 경우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지만 QRT와 이오테크닉스는 토르 기법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마찬가지 거래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포착되지 않은 없죠. 빗기둥이 없습니다. 토르 기법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죠. 창투사이라서 제가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상단의 박스권에 있는 종목일 뿐. 그렇다면 박스권의 하단으로 내려올 때 진입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왜?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때 가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주가가 과대낙폭이 나왔다면 저평가된다 생각하고 진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진입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우스는 과거 시점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뭐가 떴습니까? 토르 기법도 떴었고요. 메가토르 기법도 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우스가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제우스도 QRT와 마찬가지로 놓아주어야 될 때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로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한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예요. 어디겠습니까? 어딘가요? 7월과 8월 달에 나왔던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우스는 신규 진입 절대 불가입니다. 왜?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최소한 30% 이상의 손실 구간까지 급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상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보유자의 영역일 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옳지 못하다. 그렇다면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10월 10일 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나서 그날의 종가가 지금 무상증자로 인해서 가격이 바뀐 겁니다. 가격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1월 22일인 오늘 고점이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23,700원까지 올라갔지만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수익은 113.75%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길어요. 72거래일입니다. 72거래일 동안 113%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포착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토르 기법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은 해당 종목의 현재 주가의 위치가 저점이라고 판단될 때만 포착되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수익을 만들어내기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달리하시면 되겠죠.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가 쉬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토르 기법을 따라갈 수 있다면 토르 기법을 하시는 거고요.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나는 매도할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주식장이 개장되어 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메가토르 기법의 종목군들만 진입하시는 겁니다만 잘 보시면 11월, 12월에 단 한 종목도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지수가 저점을 잡아간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 10월 달에도 똑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왜? 반등 나올 겁니다. 개별 종목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그래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지금 시점에 된다면 그 종목들은 진입하기에 너무 좋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알서포트.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재택근무 관련돼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까지도 같이 집중해서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직까지 모멘텀 살아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알서포트가 이미 뭐였습니까? 장바구니 종목으로 제가 들고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1월 9일 날.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수익률이 26%인데
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예상보다 날카롭게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까지 죽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여기에서 뭐만 나오면 된다? 대통령실이 먼저 됐건 여당이 야당이 같이 경쟁하면서 나오는 내용이건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을 밀고 있는 당내 내용 말고 대통령실에서 말하고 있는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이 우리의 주식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서포트는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익절자리 아니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은 익절하지 마세요.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 너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보시고 나서 익절하시는 게 좋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름이 무려 7글자입니다. 웹소설, 웹툰 콘텐츠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우리 유정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K 콘텐츠 산업 육성을 한다. 지원을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좋을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DNC 미디어가 최근에 한번 크게 무너질 뻔했었죠. 그리고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 웹소설, 웹툰 시장에서 고속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었던 웹툰인데 그 웹툰이 너무 잘 돼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 또 방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K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127조 원 규모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K 콘텐츠가 이것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까지 아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웹소설과 웹툰의 시장 전망이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자, DNC 미디어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큰 폭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과 우려가 되셨을 텐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꽤나 가파르고 깊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예상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래 꼬리가 몸통보다 길다라는 건 갑작스러운 투매를 누군가가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미스터블루인데요. 미스터블루는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왔다가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공략 종목으로 볼 수 없습니다. MBT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메가토로 떴습니다. 두 번째, 토로 떴죠? 그렇다면 해당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토르 신호가 하나만 더 떠준다면 이번에 올라갔었던 이 각도기가 신호가 뜨는 순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MBT의 토르 신호가 뜬다면 그 자리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종가 베팅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토르 신호 아직까지 안 받으셨다면 빠르게 받아가셔서 꼭 차트에 대입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600일 차트로 봤을 때 토르 신호가 과거에 뜨기는 했지만 많이 눌렸죠. 눌리고 다시 한번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포착되고 상승 추세가 조금 가파르게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죠. 그런데 관심주로 엮여 있는 내용이 그리고 지수가 빠질 때에도 가격을 지켰다라는 건 저점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가격을 받쳐주는 누군가가 해당 종목에 존재한다. 그 말은 이 종목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릴 것이다. 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거래 대금이 없는 상황에서 야금야금 매집이 끝났다면 기간적인 매집으로 바라봤을 때 거의 얼마 동안 매집한 겁니까? 1년 동안 매집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서야 K 콘텐츠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상황에 한 가지 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으로 인한 수요, 수급 증가까지도 같이 엿보려면 지금 주가를 상승 추세로 전환시켜 놔야만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해당 종목과 토르 기법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면 노란톡방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유정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토르 기법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웹툰 관련주로 앞으로 강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요. 과연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무엇일지, 대응 방법은 어떨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웹툰 관련주로 웹툰 시장 고속 성장이 지속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종목 고민과 종가 베팅 방법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4시 50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